안녕하십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꼴랑 영상 하나 올려놓고 너무 오랫동안 쉰 것 같은데 그 본업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영상 포맷 자체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걸 협의하느라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희 편집을 맡아주고 있는 PD님 모시고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까요? 지난번에 가스쿡탑 얘기했었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전기쿡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나는 전기쿡탑이나 가스쿡탑이나 잘 모르거든, 내용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가스쿡탑을 쓰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불이 나오는 조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다 그런 주의라서 네. 그래서 전기쿡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쿡탑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네. 오늘 제가 한번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스쿡탑하고 전기쿡탑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열체가 이제 다르겠죠. 발열체가 달라서 이제 하나는 불을 쓰는 거고 하나는 이제 밋밋한 상판 위에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여타 다른 회사 제품의 어떤 라디안트라고 하죠. 네, 그런 직접 가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라고 하는 간접 가열 방식이 있어요. 혹시 그거의 차이는 아세요? 라디안트가 뭐야? 라디안트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 네. 빨갛게 불 올라오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라디안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이라이트가 사실 고유명사거든요. 대명사가 아니라. 하이라이트는 브랜드 이름. 브랜드? 네.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자면 이제 고어텍스. 그래서 이거는 독일 이지오사에서 만든 발열체의 하나인데 라디안트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가열 전달 방식의 어떤 호브 발열체의 총칭이에요. 총칭. 네. 그래서 뭐 다른 회사의 이제 다른 유명한 것들은 이제 세라마스피드라든지 아니면 뭐 할로겐 히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경처럼 생긴 그런 코일 히터도 있고요. 아니면 옛날 콘도 같은 데 있는 핫플레이트 보셨어요? 플레이트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거의 효율이 좋고 이제 평이 좋은 것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빨리 끓는 것들. 빨리 끓는 것들. 네. 가스쿡탑은 가스를 사용할 것이고 라디안트 전기, 인덕션도 전기. 네. 그러면은 그게 가스비라든지 전기료에 대한 뭐 비용적 차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사실상 저도 이제 1리터 물 끓이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가스 쿡탑이랑 하이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좀 빠르거든요. 인덕션이? 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제일 물어보시긴 해요. 이게 전기세가 막 폭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편의를 위해서 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원래 킬로줄로 표시되는데 가스를 쓸 때 10,000원 정도 되는 양 이상을 쓰게 되면 난방비로 넘어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만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한 대충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기쿡탑은 그럼 얼마큼 쓰느냐? 이거는 이제 누진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누진세가 구간을 따져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쓰는 집하고 한 10만 원 정도 전기세를 쓰던 집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5만 원 정도 쓰는 집들 같은 경우는 그 쿡탑을 썼을 때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나오는 걸로 계산이 나왔고 한 10만 원 정도 쓰시는 집들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5,000원 정도 같은 양을 썼을 때 네, 그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쓰시는 어떤 스타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를 보는데 이제 가스보다는 5,000원, 만원, 많게는 뭐 2만원까지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사용 편의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도 아무래도 관련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라디안트라는 제품은 네. 전기를 써서 이제 코일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네. 그 열이 네. 냄비로 전달이 되고 네. 그 냄비가 이제 막 물을 끓이게끔 하는 그런 사용인데, 인덕션도 뭐 같은 원리인지 아니면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가 뜨거워지잖아. 그렇죠. 손이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을 흘렸을 때 음식물이 막 네. 눌러붙거나. 네. 근데 인덕션은 뭐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런 광고들 많이 하니까 네. 다른 제품인 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건 조리 용기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둘의 사용성에 있어서 네, 차이 나는 건 조리 용기인 것 같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니켈 크롬을 섞은 그 니크롬선이라고 하죠. 그 니크롬선 기반으로 한 그 발열체에 그 이렇게 단열재가 쌓여져 있어요. 단열재 쌓여져 있고 이미지 띄워주실 거죠? 거기 위에다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딱 막아놔가지고 얘가 이제 열이 흐르면은 그 저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다 보니까 상판이 뜨거워져야 해요. 네, 그래야지 냄비에 전달이 되니까. 그치. 근데 인덕션이 이제 인덕터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막 뭐 과학 시간에 무슨 전자기유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놓은 어떤 그 플레이트 위에 이제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그에 반응하는 조리 용기 내부에 유도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되면서 냄비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냄비 자체의 저항열에 의해서 익는 거라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냄비가 자성체, 그러니까 자석에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열이 있어야 돼요. 저항이 또 너무 없으면은 안 뜨거워져요, 얘가. 자석에 붙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뭐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루기는 할 거지만 이 용기에 따라서 효율이 또 많이 갈리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스테인리스. 네, 그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용기를 많이 쓰게 되죠. 스테인리스는 자석이 안 붙잖아. 아, 그거는 이제 오해가 있는데, 자석에 붙는 스테인리스하고 자석이 안 붙는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기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상판이 뜨거워지냐 아니면 좀 안 뜨거워지냐, 뭐 이제 그런 차이도 있겠죠. 잔열의 유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효율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설치를 할 때 가스 쿡탑은 네. 가스 배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전기 쿡탑은 전기만 있으면 끝나. 전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제품이냐 직구 제품이냐에 따라 많이 갈려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 부품을 다 독일제를 쓰고 일제를 쓰고 하더라도 그 기판 자체에서 전력 제어를 해놓거든요. 보통 3.3kW 정도로 3.3kW 정도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코드 헤드가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멀티 콘센트 이런 데에 꽂으시면은 안 되겠지만, 뭐 멀티 콘센트 꽂으시려면 이제 공업용 멀티 콘센트 정도는 돼야 되고, 몇 콘센트를 꽂는다는 가정을 콘센트를 꽂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직구 제품들은 보통 이제 선만 나와 있거든요. 그냥 전기선만? 네. 보통 전기 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이 엄청 굵어요. 그럼 이제 보통 조금 공구 만져보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 그거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 더 내가 할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피복을 벗기시고 코드를 만들었고 여기 딱 꽂고 신세계를 경험하세요. 네. 터지는 거 아니야? 벽에서 튀어나오는 사례가 가장 많아요. 튀어나오면 다행이에요, 사실. 그 선이 녹아서 둘이 합선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집 차선기 내려가고 뭐 난리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원래 법상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전선 규격이 거의 대부분 2.5 스퀘어 밀리미터인데 2.5 스퀘어라고 하죠. 근데 그 2.5 스퀘어라는 규격의 제품은 4kg 정도? 그거는 한번 찾아서 정확하게 한번, 그 법상에 나와 있는 게 4kW 정도까지만 얘가 허용이 돼요. 그 이상은 이제 뜨거워지면 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단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이상 올라가려면 막 6스퀘어 막 이런 거 써야 돼요. 4스퀘어, 6스퀘어 이렇게 좀 굵은 걸 써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 사는 집에서 그걸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걔는 올바르게 쓰려면 벽 콘센트를 뜯어서 그 벽 콘센트에서 나온 선이 이제 세 가닥 있겠죠. 교류랑 접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에 있는 선 두 개를 연결을 하되 이 사이에 차단기를 또 단독으로 달아줘야 돼요. 차단기를. 네. 그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있는 그 대형 차단기가 있잖아. 네. 그거 별개로 그 전기 쿡탑에 대한 전용 차단기가 따로 달려야 된다. 그렇죠. 그 거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왜 이제 뇌에 오기 전에 뜨거운 물건을 만지면 손이 뇌에 가기도 전에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기 전에 메인 차단기와 이제 보조 전원 차단기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메인은 이제 전체 차단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보조 전원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열, 전등, 뭐 에어컨, 뭐 전열이 여러 개 돼 있는 집들도 있는데 보통은 조금 30-4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그 주방이랑 그 발코니 쪽, 주방 발코니 쪽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뭐 세탁기, 건조기 막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만 하더라도 1kW예요. 근데 그 보조전원 차단기 용량이 20A짜리니까 우리나라는 220V여서 곱하면 4,400W거든요. 그러니까 4.4kW까지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씻기, 세척기, 건조기는 돌린다든지 하면 2kW 최대 그만큼 먹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온열이 들어갔다 무슨 뭐 건조 뭐 열을 쓰는 종류 다림이라든지 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다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작은 전력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고전력량을 사용하는 건데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 뭐 한 번에 막 많이 돌리고 하면은 차단기에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러니까 차단기는 무리가 가기 전에 끊어주기 위한 역할이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걔가 무리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동시에 사용하시게 되면 물론 거기에 있는 최대 전력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는 말 그대로 최대일 뿐이기는 해요. 그게 동시다발로 다 최대가 다 모여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에 하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그걸 고려를 하는 것일 뿐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해외 직구로 산 고용량의 전기 쿡탑을 차단기 별도 차단기 작업 없이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가 좀 설치를 해줘야겠네. 네, 개인이 직접 한다기보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기 쿡탑을 직구로 사셨으면 전 전기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전문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주는. 근데 굳이 한국에도 이제 많은 제품들 뭐 LG라든지 SK 뭐 많이 있잖아. 엄청 많죠. 근데 왜 굳이 해외에 있는 그런 좀 위험한 브랜드를 사게 될까 사람들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겠죠. 이제 외산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면 D2C, 인덕션의 D2C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밀레, 지멘스는 지금 뭐 가전사업부는 이제 보쉬로 넘어갔죠. 그 보쉬, 지멘스는 같은 계열로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처럼. 그다음에 뭐 아에게, 일렉트로룩스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브랜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독일 쪽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규제가 조금 상당히 세요. 규제. 한국보다. 네, 규제라는 게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 때문에 뭐 몇 밀리 가우스냐 이거 측정할 때 조금 느슨한 나라 같은 경우 좀 멀리서 측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코앞에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독일에서 나온 제품들은 그리고 뭔가 그 독일에서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본과 독일에서 주는 그 전자제품이나 테크니컬한 제품들에 주는 어떤 견고함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외산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도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다 독일자 일제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란글라스 상판이라든지 뭐 발열체는 독일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국 제품은 가격 차이가 막 우죽순으로 많이 나더라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열어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